네, 안녕하십니까.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운용을 맡고 있는 택입니다. 저희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12월달 월간 운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한 달간 펀드는 1.0% 정도 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 대비 10.6%포인트 가량 상회하는 결과를 시현하였습니다. 자세한 성과 분석 내용은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펀드 투자 종목 정보입니다. 펀드에 편입된 종목의 내역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나 HTS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매일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성과 요인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 펀드 성과에 가장 크게 기여했던 종목들에는 하이브, 현대이지웰, 이지케어텍, 한국콜마, 그리고 이마트가 있는데요. 먼저 하이브는 국내 1위 엔터사로 BTS, 뉴진스 등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BTS가 전 세계적인 팬덤을 확보한 데 이어서 뉴진스와 세븐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등 차세대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이 크게 확대되고 있고요. 관련된 음원 수익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 정책이 글로벌리 완화되면서 콘서트 매출이 증가되고 이익 개선이 기대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의 사용자층이 확대되고 있고 V라이브와의 통합으로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의 강화가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현대이지웰은 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복지몰을 대행 운영해주는 회사이며 국내 1위 기업입니다.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매출에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것이 주요 수입원인데요. 2000년대 중반 대기업들을 시작으로 국내에도 선택적 복지 제도가 확산되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혜택을 기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기업이 직원들에게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직원들은 복지몰이라는 쇼핑몰에서 이 복지 포인트로 물건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대이지웰은 기업들에게 이런 복지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몰을 제공을 하고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 사용 내역을 기록하고 정산하는 업무를 대행해주는 위탁 복지 플랫폼 기업입니다. 사내 복지 제도보다 복지 포인트가 아무래도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니 앞으로도 신규 기업 고객을 늘려나가면서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현대그린푸드에 인수되면서 현대그룹 계열사를 고객으로 추가할 것으로 기대되어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지케어텍은 병원 내 IT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이번 달 주가 흐름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변동이 있었지만 최근 도입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는 글로벌 화장품 ODM 선두기업 중 하나입니다.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화장품 ODM 업체들은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같은 화장품 브랜드 업체의 제품을 대신 제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가 크게 성장하고 다수의 중소형 브랜드가 출시됨에 따라서 국내 화장품 ODM 업체들이 크게 성장을 했고요. 또한 2010년대 후반부터 중국에서는 프로야와 같은 로컬 브랜드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브랜드 업체들에게 국내 ODM 업체들이 제품을 만들어주면서 중국 소비 시장의 성장에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중국 화장품 소비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마트는 국내 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인 동시에 쓱닷컴과 지마켓 등 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보유하고 있는 오프라인 점포를 물류망으로 활용하고 스타벅스와 이마트24 등 계열 서비스를 통합하는 멤버십을 통해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최근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성과기여 하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TV는 11월에 단기간에 주가가 급격히 올랐었습니다. 트위치의 스트리머가 아프리카TV로 옮겨오면서 MAU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났고 신사업인 광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주가 흐름이 긍정적이었는데요. 다만 12월에는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조정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부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1위 증권사입니다.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금융 플랫폼이며 최근에는 해외 ETF 운용사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으로도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등 증권사의 비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서 주가가 부정적이었습니다.
대한항공은 국내 1위 항공사로 화물수송과 여객수송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여객수가 줄어들면서 실적이 크게 둔화되었던 LCC와는 다르게 항공 화물 운임이 급등을 하면서 코로나 기간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글로벌 물류 차질이 해소되면서 항공 화물 운임도 같이 하락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실적 개선폭도 예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있어서 주가가 부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외 카카오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프리카TV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 상승으로 인한 밸류에이션 조정의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비중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크게 비중이 늘어난 종목은 하이브, 한국콜마, 골프존, 롯데칠성, 그리고 코웨이가 있는데요. 하이브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속되어 있는 아티스트들의 글로벌 팬덤이 확대되고 있고, 위버스 사용자가 확대되면서 플랫폼 사업에 고도화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저희가 비중을 확대하였습니다. 한국콜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국이 방역 규제를 완화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였고요. 외부 활동이 재개되면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장품 제조 ODM 주요 기업 중 하나인 한국콜마 역시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 위주로 화장품 소비 증가가 기대되어서 주가가 상승했고, 이로 인해서 비중이 확대되었습니다. 골프존은 스크린 골프장에 쓰이는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기기 제조를 넘어서 가맹점 사업을 통해서 확장성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었고, 지역적인 확장뿐만이 아니라 골프 연습장 사업과 같이 본업과 유사한 신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과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서 저희 펀드에서의 비중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롯데칠성은 이번 달에 새롭게 편입된 기업입니다. 칠성 사이다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주류와 음료를 제조하는 국내 기업입니다. 주류 사업은 고정비가 매우 큰 특징이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 한 병에 들어가는 원재료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주류를 제조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는데 큰 투자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브랜드와 영업망 없이 주류 사업을 시작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원소주와 같은 신규 주류 브랜드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칠성은 신규 주류 브랜드의 자사의 캐파를 임대하는 주류 ODM 사업을 해오고 있어 플랫폼적인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희 펀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세로라는 신규 소주 브랜드 뿐만이 아니라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슈가 음료 제품을 연이어 출시하면서 트렌드에 부합하는 브랜드 기획 능력도 돋보이는 회사입니다. 코웨이 역시 이번 달에 새롭게 편입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정수기를 사용하실 텐데요. 보통 정수기는 직접 사서 쓰기보다는 코웨이나 SK매직 등의 월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용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웨이는 이런 가전 렌탈 사업을 하는 플랫폼 회사입니다.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정수기를 포함한 다양한 가전을 임대해주고 월마다 고정적인 현금 흐름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구독 비즈니스 모델과 더불어서 미리 확보한 가입자들에게 인덕션이나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렌탈 플랫폼으로 저희 펀드에 편입을 하였고요. 코웨이는 또한 한국을 넘어서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으로 확장하고 있어서 지역적인 확장도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다음으로 비중이 하락한 종목은 아프리카TV, 이마트, 네이버, 이지케어텍, 그리고 영업무역이 있습니다. 아프리카TV는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주가 하락에 영향이 있었으며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저희 펀드에서의 비중이 낮아졌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사업의 진행 속도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쿠팡이나 네이버 등 이커머스 경쟁사 대비 열위에 있다고 판단을 하여 펀드에서 편출하게 되었습니다. 네이버는 국내 1위 포털 사업자로 검색 광고 사업 부분이 견조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일본 지역에서 이커머스 사업에 진입을 하였고 글로벌 콘텐츠 사업 역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다만 신규 종목을 편입하면서 일부 비중을 조절하였습니다. 이지케어텍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일시적으로 큰 폭의 주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저희 펀드에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무역은 글로벌 선두 의류 OEM 업체인데요.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외부 활동이 잦아지고 이로 인해서 기능성 의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영업무역의 주요 고객사 역시 기능성 의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영업무역은 신규 종목 편입에 따라서 비중을 일부 조절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운용 보고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시장의 변동성에 주목하기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중하여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계속해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희 ETF와 동행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달 운용보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액티브 ETF 본부 소속 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